안녕하세요. 법무부 서포터즈 스타벅스 팀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도박 예방이죠. 이번 인터뷰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께서 응해주셨습니다. 도박 예방과 치료 과정 홍보 및 보완점 파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본 영상은 해당 인터뷰 질답지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도박을 하는지, 유행하는 도박 유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카지노나 경마 아니면 경륜 등 합법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이용률은 예방치유원의 개소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낮은 반면에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합법 도박을 하는 이용자는 주로 장년층 및 노년층 이용자들이고요. 청소년 및 청년층의 경우 주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과 바카라와 같은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청년층과 그리고 중년층에서 코인과 선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방문 추세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방치유원이 시행 중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연령 집단을 중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교육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사감위, 통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사감위에서는 올해를 불법 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를 했고요. 청소년의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전체 예방 교육의 80% 이상 수준이 초, 중, 고 청소년 및 학교 밖의 청소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한 청소년 보호자인 교사와 학부모의 도박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강화를 위해 청소년 보호자 도박 문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관계기관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은 최신 도박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도박에 대한 인지적 왜곡과 사회적 영향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도박 문제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 위험군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게 크게는 네 가지 분야에서 이상 징후를 알아챌 수 있는데요.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면 행동, 정서, 학교 생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행동적으로는 도난 사건에 연루되거나 수업 중 도박 컨텐츠를 시청한다든지 친구와 도박 관련 대화나 친구의 도박 권유에 빠지게 되는 것이 있고요. 정서적으로는 과민 반응이나 짜증을 부리는 빈도가 증가하고 불안이나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대인관계가 위축되는 등의 변화를 보일 수도 있게 됩니다. 또 학교 생활의 경우에는 성적의 저하, 집중력 감소, 지각이나 결석의 증가, 혹은 학교 규칙 위반 등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도박은 아무래도 돈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친구에게 금전적인 부분을 자주 요청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요구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가정에서도 용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부모 계좌에서의 돈을 무단 출금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과의 거리감이 증가하는 징후 등이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이 도박 문제의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고, 특히 학교나 가정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반복되거나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즉각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거죠. 성인의 경우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징후는 반복적이고 비논리적인 거짓말을 한다든가,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주변인에게 돈을 빌리는 금전적인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죠. 또한 신용카드 말고도 현금 사용이 갑자기 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비밀스러운 행동이나 거짓말이 잦아지는 경우에도 도박 문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인 도박 문제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러한 징후들을 조기에 놓치지 않고 적시에 전문기관의 개입이나 상담을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나 특성이 있을까요?
도박 기간, 정신건강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의 변화 추세를 보면 청소년 이용자가 증가한 점을 알 수 있거든요. 아마 이건 경찰청에서 의뢰한 사랑의 교실 대상자가 증가한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합니다. 청소년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ADHD, 과잉행동 주의집중력 장애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존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고요. 성인들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우울, 불안, 충동장애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함께 갖고 있는 이용자가 증가했습니다. 도박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어떤 치유 프로그램, 예를 들어 행동인지 치료나 약물 치료, 가족 치료와 같은 것들이 제공되나요? 도박 문제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개인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인지 행동 및 동기 강화 상담 치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에 따라 해결 중심, 내담자 중심, 12단계 치료법, 가족 치료와 같이 다양한 치료 기법을 적용하는 상담이고요. 또한 도박 문제 종합 평가 및 심리 검사도 실시하여 근거에 기반한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집단 프로그램의 경우 저희는 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도박자의 단도박에 대한 동기 강화 및 인지 행동 치료 외에 회복 경험담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단도박과 회복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고취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분들의 경우 저희 기관의 치료 공동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12단계 치료법을 적용하여 주 3회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고요. 단지 도박을 끊는 것을 넘어서 이용자 개인의 회복 및 내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상담이나 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종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도박 상태를 유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8월에는 저희가 야간 동안 심화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박 중독 회복 단계에서 가장 취약한 시점이 있다면 이를 완충하기 위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나요? 회복 단계에서 가장 취약한 시점은 각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일례로 도박 자극에 취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적인 무료함이나 재정적인 압박감 등이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시점이나 상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일정 기간 단도박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도박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소액으로 도박이나 투자를 재개하면서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컨대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진 상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길 때 재발하는 경우가 가장 빈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개인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내용 중에 고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실수 및 재발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정규 상담 및 프로그램 종료 후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 개인 정보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3개월, 6개월, 12개월 차에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 당사자 외에 가족이 겪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치유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도박 문제자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경우도 개인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요. 사실 도박 문제자의 치유에는 도박 문제에 대한 가족의 올바른 이해 및 대처 방법이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개인 상담에서는 각각의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슈를 중심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가족이 공동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도박 문제자를 돕는 올바른 방법, 가족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 도박 문제로 발생한 가족 간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다루게 됩니다. 가족 집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가족인지 행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에서 도박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족 도박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가족의 실제 회복 경험담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족의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희망을 고취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폐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개인 상담과 가족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서적 안녕과 개인의 회복을 위해 저희가 8월부터 심화 가족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 외에도 재정 및 법률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모르시더라고요. 도박 문제 재정 관리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게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재정 전문가 및 변호사가 직접 도박 문제자와 가족이 알아야 할 재정 관리 방법,
법적 문제 등에 대한 교육과 설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밀하모니라는 합창 모임을 자조 모임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센터 이용 종료 후에도 도박 문제자와 가족에게 지속적인 단도박 상태 유지와 회복을 위해 GA 모임과 GA 가족 모임을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실 메시지가 있을까요? 도박 중독 및 이에 대한 치료와 예방의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 중독자들을 한심하게 보고 다른 사람은 빠져도 나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물질, 도박과 같이 중독성이 강한 행위를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그것도 반복적으로 하면서 중독이 되지 않는 사람은 단연코 없습니다. 아니면 쉽게, 많이, 빨리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나의 노력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고치지 못합니까? 맞습니다. 도박 중독은 완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중독의 특성상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운전대를 잡으면 아무리 수십 년 운전을 한 숙련자라 하더라도 운전대를 놓는 순간까지 항상 조심하고 방어 운전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로 저희 센터를 이용하셨던 많은 분들이 도박을 끊고 도박 채무 등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파생된 또 다른 문제를 극복하고 가족이나 친구 등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되찾고 나아가 내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도박 중독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본인이 극복할 의지가 있다면 센터에 오셔서 전문 상담사,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동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족과 함께 할 때 막막하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희망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1336을 통해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스타벅스 팀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담사분께서 생각하시는 정의란 무엇인지 한두 문장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불법 도박을 저지른 경우에 형사적 또는 민사적 처벌을 가하여 제도적으로 격리를 시키거나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제일 일괄적이고 간편하죠. 또한 불법을 저질러 사회에 폐해를 가했다면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터에서 일하면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불법 도박이 아니라 합법 도박에 빠진 분들도 많이 배웠고요. 또한 도박 문제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결해야 하기에 처벌이라는 일률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무엇보다 처벌은 처벌 이후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처벌 과정에서는 중독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처벌 이후에 도박 행위를 반복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결국에 근본적으로 본다면 처벌보다는 재활과 교화, 치료 중심의 제도가 적극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정의라고 봅니다.